마른 잔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만이 경기장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90분 내내 치열했던 경기,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주어진 프리킥. 거리는 25m. 각도는 비스듬한 우측. 통계상 성공률은 겨우 6%에 불과한 위치였습니다. 하지만 공이 발을 떠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던 골키퍼 코치들이 하나둘씩 일어섰습니다. 20년 넘게 이 바닥에서 굴러온 베테랑들의 입에서 탄성이 새어나왔습니다. 저건 어떻게 막아? 라리가에서 수많은 프리킥을 분석하고 세계 최고의 키커들과 작업해온 전문가들조차 당황했습니다. 공의 궤적이 물리 법칙을 비웃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한 사람이 조용히 메모를 적었습니다. 스페인 출신 골키퍼 코치 라몬 에르난데스. 그는 수첩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불가능이 가능해졌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날이 떠오릅니다. 2019년 캄프 누에서 벌어진 챔피언스리그 경기였죠. 저는 바르셀로나의 골키퍼 코치로 일하며 상대팀 분석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라몬 에르난데스. 스페인 세비야에서 태어나 라리가에서 22년간 골키퍼 코치로 살아왔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스페인 최고 클럽들에서 세계 정상급 선수들과 함께 일해온 게 제 자부심이죠. 그래서 좋은 슈터를 알아보는 눈은 있다고 생각해왔어요. 호날두의 무시무시한 파워, 메시의 섬뜩한 정확성, 베일의 왼발 로켓. 이런 장면들을 수없이 지켜봤거든요. 동료 코치와 대화를 나누며 토트넘 선수들을 하나씩 점검했습니다. 해리 케인은 어떻게 막을까? 페널티 박스 안에서는 절대 자유를 주면 안 되겠어. 에릭센의 세트피스도 조심해야 하고. 그때 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어요. 손흥민. 이 선수는 어떤가? 주의해야 할까? 동료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글쎄, 빠르고 위험하긴 하지만 케인이나 에릭센만큼 우선순위는 아닌 것 같은데. 저도 그때까지는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통계상으로는 분명 좋은 선수였지만 토트넘에서 절대적 존재는 아니었으니까요. 실제 경기가 시작되고 손흥민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첫 터치부터 달랐어요. 공을 받는 순간의 몸짓, 방향을 바꾸는 타이밍, 슛을 때리기 직전의 발목 각도까지 모든 게 계산된 듯 정교했거든요. 저 선수 생각보다 훨씬 위험하네. 속으로 중얼거리며 메모를 적기 시작했어요. 특히 30m 부근에서 때린 중거리 슛을 보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골대를 살짝 빗나갔지만 그 궤적과 스피드는 이건 프리킥으로 차면 들어간다. 확신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상한 건 실제 프리킥 상황에서는 손흥민이 아예 키커 후보에도 들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에릭센이 모든 세트피스를 전담하고 손흥민은 박스 안에서 헤딩만 노리고 있더라고요. 왜 저런 킥을 가진 선수를 세워두지 않는 거지? 경기가 끝나고도 그 의문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손흥민의 과거 경기 영상들을 찾아봤어요. 분데스리가 시절, 토트넘 초기. 하나하나 들여다보니 확실해졌어요. 이 선수의 킥은 범상치 않다는 걸. 임팩트 순간의 발목 고정 각도가 완벽했어요. 공을 때리고 난 후 팔로 스루 동작도 교과서 그대로고. 심지어 킥 직전 상체의 페이크 모션까지. 이론적으로는 완벽한 프리킥 키커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었거든요. 대체 왜 이 능력을 숨기고 있는 거야? 답답함이 밀려왔어요. 마치 다이아몬드를 돌멩이 취급하는 것 같았거든요. 몇 달 뒤 프리미어리그 중계를 보면서도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흥민이 골을 넣을 때마다 역시 좋은 슈터야라고 감탄했지만 정작 프리킥만큼은 여전히 다른 선수들의 몫이었어요. 특히 기억나는 장면이 있어요. 어느 경기에서 손흥민이 25m 거리에서 때린 슛이었는데 공이 골대 구석으로 빨려 들어가며 골망을 흔들었거든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저건 프리킥 전담 키커감이다. 하지만 영국 언론들은 손흥민의 골 결정력과 스피드만 칭찬할 뿐 세트피스 능력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토트넘 팬들조차 그 부분은 주목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이해는 됐습니다. 에릭센이라는 세트피스 전문가가 있었고
나중에는 해리 케인도 프리킥을 자주 찼으니까요. 팀 내 역할 분담이 명확했던 거죠. 그래도 아쉬웠어요. 기술자의 관점에서 보면 손흥민의 킥은 분명히 특별한 구석이 있었거든요. 발등으로 때리는 슛의 회전력, 발목 스냅을 이용한 방향 변화, 임팩트 타이밍의 절묘함. 언젠가는 저 능력이 빛을 보겠지. 막연한 기대감을 품고 있었어요. 하지만 토트넘에서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죠. 오히려 다른 팀으로 이적하면 기회가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2021년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손흥민이 MLS로 간다는 거였어요. 아, 이제 은퇴 준비 단계구나.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유럽 무대에서 충분히 검증받은 선수가 MLS로 가는 건 보통 커리어 마무리 의미였으니까요. 물론 여전히 좋은 활약을 보여줄 거라고는 믿었지만 뭔가 새로운 걸 기대하지는 않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말이죠. 그가 LAFC에서 보여줄 모습을, 특히 그 프리킥을 직접 보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LAFC 이적 소식이 나왔을 때 제 주변 동료들 반응은 예상 가능했습니다. 손흥민도 이제 은퇴 수순이네. MLS 가면 편하게 뛸 수 있겠어. 마지막 큰 계약 하나 따낸 거 아닐까? 저 역시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유럽 무대에서 10년 넘게 뛰면서 충분히 증명했으니 이제는 좀 더 여유로운 환경에서 커리어를 마무리하려는 거겠죠. 하지만 한 가지는 계속 궁금했습니다. MLS에서라도 그의 프리킥 능력이 발휘될 수 있을까 하는 거였어요. 아무래도 미국 리그니까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희미한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토트넘에서는 팀 내 서열과 전술적 역할 때문에 기회가 없었지만 새로운 환경에서는 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시즌 초반 소식들을 듣다 보니 여전히 비슷한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LAFC에도 세트피스 전담 선수들이 있었고 손흥민은 여전히 골 결정력과 어시스트에 집중하는 역할이었거든요. 역시 그런가 보네. 살짝 실망했습니다. 물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선수였지만 뭔가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마치 피아니스트가 평생 반주만 하는 기분이랄까요. 특히 기억나는 게 작년 한 인터뷰에서 손흥민이 했던 말이었어요. 프리킥이요? 연습은 많이 해봤는데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분명히 능력이 있는데 시스템 때문에 묻혀버리는 거잖아요. 축구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쉬운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영국 축구 전문가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손흥민의 MLS 이적을 다룬 기사들을 보면 그의 골 기록이나 어시스트, 스피드에 대해서는 자세히 분석하지만 세트피스 능력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거든요. 손흥민의 골 결정력은 MLS에 완벽할 것이다. 그의 속도는 미국 수비진을 공포에 떨게 할 것이다. 이런 식의 평가들만 나올 뿐이었어요. 킥 능력에 대해서는 한 줄도 없더라고요. 더 아쉬웠던 건 토트넘 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도 손흥민의 떠남을 아쉬워했지만 정작 프리킥을 볼 기회가 없어서 아쉽다는 말은 없었어요. 아마 그들조차 그 능력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느꼈던 거예요. 손흥민이 프리킥도 잘 찬다던데? 그래, 토트넘에서는 본 적이 없는데. 연습 영상에서 봤어. 킥이 정말 좋더라. 하지만 실전에서는 안 찼잖아. 이런 식으로 묻히는 거였어요. 실전 경험이 없으니까 아무도 진짜 실력을 알지 못하는 거죠. 사실 이런 상황이 축구계에서는 흔합니다. 팀 전술상 역할이 정해져 있으면 개인의 숨겨진 능력은 발휘되기 어려워요. 특히 세트피스 같은 경우에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손흥민의 경우에는 정말 아까웠어요. 제가 본 그 킥들은 분명히 골로 연결될 만한 퀄리티였거든요. 각도, 스피드, 회전력, 모든 면에서 1급이었는데 그걸 실전에서 보여줄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MLS에서라도 한 번은 볼 수 있을까?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미국 리그는 유럽만큼 시스템이 경직되어 있지 않으니까 혹시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었죠. 그런데 시즌 초반 몇 경기를 지켜보니 여전히 비슷한 패턴이더라고요. 손흥민은 주로 윙에서 뛰면서 크로스를 올리거나 컷인해서 슛을 때리는 역할이었어요. 프리킥 상황에서는 여전히 다른 선수가 공을 가져갔고요. 아, 이번에도 기회가 없겠구나.
체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LAFC 경기들을 계속 지켜봤거든요. 그리고 그 끈질긴 관심이 결국 제가 그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할 수 있게 해준 거였어요. 처음 LAFC 경기를 직접 보러 갔을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웃음이 납니다. 사실 미국에 있게 된 건 순전히 우연이었어요. 스페인 축구협회에서 MLS와의 기술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거든요. 골키퍼 코치 연수차 로스앤젤레스에 온 거였죠. 이왕 온 김에 손흥민도 한번 봐야겠네. 그 정도 마음이었습니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MLS 수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었거든요. 유럽 리그에 비하면 아무래도 첫 경기는 LAFC 대 시애틀 사운더스였어요. 뱅크 오브 캘리포니아 스타디움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남달랐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열정적인 팬들이 가득했어요. 생각보다 괜찮네. 경기 전 워밍업을 지켜보면서 손흥민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몸 상태가 정말 좋아 보였어요. 오히려 토트넘 시절보다 더 가벼워 보였달까요? 아마 부담감이 덜해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역시 환경 변화가 도움이 됐나 보네. 동작 하나하나가 여유로워 보였거든요. 패스 연습을 할 때도 슛 연습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특히 중거리 슛을 때리는 모습을 보니 여전히 그 킥은 살아있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손흥민의 플레이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다른 선수같이 뛰고 있었거든요. 토트넘에서는 주로 정해진 역할 안에서 움직였다면 LAFC에서는 훨씬 자유로웠어요. 윙에서 시작해서 중앙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때로는 미드필드까지 내려와서 빌드업에 가담하기도 했죠. 이런 플레이도 할 수 있었구나. 새로운 면을 발견하는 기분이었어요. 특히 동료들과의 호흡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직 합류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벌써 팀에 완전히 녹아든 것 같았어요. 전반 30분쯤 드디어 제가 기다리던 순간이 왔습니다. LAFC가 상대 진영에서 프리킥을 얻었거든요. 위치는 골대에서 약 23m 떨어진 곳이었어요. 이번에도 다른 선수가 찰까? 예상대로 지정된 키커가 공 앞에 섰습니다. 손흥민은 박스 안에서 헤딩 찬스를 노리는 위치에 있었고요. 하지만 뭔가 다른 게 느껴졌어요. 손흥민이 잠깐 주장과 대화를 나누더니 살짝 공 쪽으로 다가가는 거였어요. 설마.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정말로? 결국 그 프리킥은 다른 선수가 찾고 수비벽에 맞아서 코너킥으로 이어졌어요. 하지만 그 순간의 손흥민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역시 차고 싶어 하는구나. 확신이 들었어요. 기회만 주어진다면 분명히 해낼 거라는 느낌이 왔습니다. 후반전에도 비슷한 상황이 한 번 더 있었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먼 거리였는데 손흥민이 좀 더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 같았습니다. 감독과 주장이 잠깐 이야기를 나누더니 결국 이번에도 기존 키커가 찼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분명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기자 하나가 물어봤어요. 손흥민 선수의 프리킥은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감독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가 원한다면 언제든 기회를 줄 생각입니다. 연습에서 본 그의 킥은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전율이 흘렀어요. 드디어 기회가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동료 코치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손흥민 어땠어? 생각보다 훨씬 좋았어. 특히 자유도가 높아진 게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 프리킥도 한 번 차는 걸 보고 싶은데. 글쎄, 곧 기회가 올 것 같던데. 그날 밤 호텔에서 오랜만에 설렘을 느꼈어요. 22년 동안 이 바닥에서 굴러왔지만 이런 기대감은 오랜만이었거든요. 정말 곧 볼 수 있을까? 다음 경기가 기다려졌습니다.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LAFC 대 FC 댈러스 경기였습니다. 저는 MLS 기술 교류 프로그램 마지막 일정으로 텍사스주 프리스코의 도요타 스타디움에 있었고요. 사실 그날까지도 손흥민의 프리킥을 볼 수 있을 거라곤 기대하지 않았어요.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손흥민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최전방에서 뛰고 있었는데 단순히 골만 노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경기 흐름을 읽고 있더라고요. 오늘은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막연한 예감이 들었어요.
22년 동안 이 바닥에서 일하면서 생긴 직감 같은 거였죠. 그리고 전반 6분, 정말로 그 순간이 왔습니다. 손흥민이 상대 진영 페널티 아크 부근에서 돌파를 시도하다가 파울을 당했어요. 심판이 즉시 휘슬을 불며 프리킥을 선언했습니다. 위치는 아크 왼쪽 골대에서 약간 비스듬한 각도였죠. 이 위치면 쉽지 않을 텐데 골키퍼 코치로서 본능적으로 계산이 들어갔어요. 거리도 있고 각도도 애매한 결코 만만하지 않은 위치였거든요. 예상대로 평소 프리킥을 담당하던 선수가 공 앞에 섰어요. 그런데 손흥민이 그 선수에게 뭔가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두 선수가 잠깐 대화를 나누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기존 키커가 물러나면서 손흥민에게 자리를 양보한 거였습니다. 드디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토트넘에서 그토록 보고 싶었던 하지만 볼 수 없었던 그 순간이 마침내 온 거였죠. 손흥민이 공을 정성스럽게 놓았습니다. 위치를 세심하게 조정하고 잔디의 상태까지 확인하더라고요. 그 모든 동작이 마치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정교했어요. 역시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구나. 준비하는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이건 즉흥적인 시도가 아니라 오랜 시간 마음속에 품어온 꿈을 실현하는 순간이었거든요. 댈러스 골키퍼 마이클 콜로디는 벽을 세우며 각도를 재고 있었습니다. 경험 많은 선수답게 심리전도 걸어왔어요. 골라인을 좌우로 움직이며 손흥민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려 했죠. 하지만 손흥민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차분해 보였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시선을 골대 구석에 고정시켰어요. 그리고 도움닫기를 시작했습니다. 접근하는 방식부터 달랐어요. 평소 토트넘에서 보던 다른 키커들과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었거든요. 더 여유로우면서도 동시에 더 집중되어 있었어요. 공을 임팩트하는 순간, 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공이 발을 떠나는 순간부터 그 궤적이 예술이었어요. 오른발로 가마찬 공이 수비벽을 넘어가면서 아름다운 포물선을 그렸거든요. 골키퍼가 재빨리 몸을 날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공은 그가 예상한 경로를 완전히 벗어나 골대 왼쪽 상단 구석으로 정확히 꽂혔습니다. 골! 터져나온 환호성에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주변의 다른 코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거든요. 지금 뭘 본 거야? 옆에 있던 미국인 코치가 중얼거렸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골이지만 실제로 그런 완벽한 킥을 보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더 놀라운 건 손흥민의 반응이었어요. 골을 넣고도 덤덤했습니다. 마치 연습 때처럼 당연한 결과라는 듯 동료들과 간단히 세리머니를 하고 다시 자리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골키퍼의 표정은 달랐죠. 완전히 당황한 모습이었거든요. 아무리 좋은 골키퍼라도 저런 정확한 킥 앞에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어요. 저건 막을 수 있는 공이 아니야. 동료 코치들과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골키퍼의 실력 부족이 아니라 그냥 완벽한 킥이었어요. 경기장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LAFC 팬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댈러스 홈 팬들조차 박수를 보내더라고요. 상대팀 골임에도 불구하고 감탄할 수밖에 없는 장면이었거든요. 현지 중계진도 열광했어요. 이건 정말 월드클래스 프리킥이다. 손흥민이 왜 토트넘에서 프리킥을 차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런 멘트들이 계속 나왔어요. 경기 후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모두가 그 프리킥에 대해 질문했죠. 어떻게 그런 킥이 가능한가요? 손흥민은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오랫동안 연습해온 것뿐입니다. 기회를 준 동료들에게 감사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건 단순한 연습의 결과가 아니라 타고난 감각과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열정이 만들어낸 완벽한 순간이라는 걸요. 팀 동료 은콧이 타파리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전날 프리킥 연습이 있었어요. 손흥민이 공을 차는 순간 골대 상단 구석을 보고 있었는데 마치 마법처럼 공이 떨어졌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우연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의 결과였다는 걸 확인한 거였죠. 그날 밤 숙소에서 그 장면을 계속 되짚어봤습니다. 킥의 각도, 공의 회전, 골키퍼의 반응. 모든 걸 분석해도 여전히 경이로웠어요. 이런 킥을 평생 숨기고 있었다니.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세상에 알려진 게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직감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할 거라는 걸요. 손흥민은 이제 진짜 자신의 모든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무대를 찾은 거였으니까요. 그 프리킥 골 이후 경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상대팀 선수들의 눈빛부터 바뀌었어요. 손흥민이 공을 잡을 때마다 더 예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프리킥을 줄 만한 위험한 지역에서는 아예 태클 시도를 망설이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벌써 심리적 우위를 점했구나. 골키퍼 코치로서 이런 변화를 읽는 건 쉬웠어요. 상대방이 위축되기 시작하면 경기는 이미 반 이상 끝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하지만 손흥민의 진가는 그 골 하나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경기 전체를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역할의 다양성이었습니다. 최전방에서 시작해서 때로는 미드필드까지 내려와 빌드업에 가담하더라고요. 수비진에서 올라온 공을 받아서 한 번에 전방으로 연결시키는 패스들이 정말 예술이었어요. 저런 패스 능력도 있었나? 새로운 면을 계속 발견하게 됐습니다. 토트넘에서는 주로 마지막 순간의 마무리 역할이었다면 LAFC에서는 공격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에 관여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동료들과의 호흡이 놀라웠어요. 합류한 지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마치 몇 년째 함께 뛴 것처럼 척척 맞아떨어졌습니다. 오른쪽에서 크로스가 올라오면 정확히 그 타이밍에 맞춰 박스 안으로 들어가고 왼쪽에서 공이 흐르면 반대편 공간을 파고들며 수비수들을 끌고 다녔어요. 이게 진짜 월드클래스구나. 감탄이 나왔습니다. 개인 기량도 뛰어나지만 팀 전체를 하나로 만드는 능력까지 갖췄더라고요. 전반 21분쯤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어요. 팀 동료 이고르 헤수스가 부상으로 쓰러졌는데 손흥민이 재빨리 손을 들고 주심에게 경기 중단을 요청했거든요. 주장은 아니었지만 베테랑으로서 해야 할 역할을 자연스럽게 해낸 거였죠. 그 모습을 보면서 느꼈어요. 저런 게 진짜 리더십이구나. 골만 넣는 선수가 아니라 팀 전체를 챙기는 선수였습니다. 전반 16분에는 개인 기량도 제대로 보여줬어요. 왼쪽 측면에서 공을 받은 손흥민이 드리블과 방향 전환으로 상대 수비수를 완전히 따돌렸거든요. 그러고는 동료에게 완벽한 패스를 넘겨줬습니다. 아쉽게도 그 동료가 백패스를 선택해서 득점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예술이었어요. 프리미어리그에서 속도로 승부하던 선수가 기술적인 면까지. 손흥민의 새로운 모습에 계속 놀랐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스타일을 바꾼 건지 아니면 원래 이런 능력이 있었는데 전술상 제약 때문에 보여주지 못했던 건지. 후반전에도 그 존재감은 계속됐어요. 전반에 1대1로 동점이 된 상황에서 손흥민은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후반 9분 또 다른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손흥민의 슈팅 이후 혼전 상황에서 동료가 골을 넣었거든요. 하지만 VAR 판독 결과 오프사이드로 취소됐죠. 그때 손흥민의 표정을 보니까 정말 아쉬워하더라고요. 하지만 동료들을 다독이며 괜찮다, 다시 하자는 제스처를 보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후반 15분에는 역습 상황에서 환상적인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공을 흘려받은 뒤 순간적으로 가속해서 상대 수비 라인을 뚫고 들어갔어요. 그러고는 크로스를 정확히 올렸는데 동료의 슈팅이 상대 선수에 맞아 나갔죠. 저런 스피드가 아직도 33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경기가 끝날 때까지 손흥민은 계속해서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직접 슈팅을 8번이나 시도했고 그중 절반 가까이가 유효 슈팅이었어요. 동료들에게는 7번의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줬고요.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90분 내내 강도가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날카로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선수를 왜 놓친 거야? 유럽 클럽들의 판단이 이해가 안 갔어요. 물론 나이는 있지만 여전히 이 정도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선수를 MLS로 보낸다니. 경기는 1대1 무승부로 끝났지만 손흥민은 양팀을 통틀어 최고 평점을 받았습니다. 폼몹에서 8.7점, 소파스코어에서 8.6점. 압도적인 수치였어요.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은 아쉬움을 드러냈어요. 득점을 넣어서 기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팀의 승리예요. 무승부로 끝난 게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느꼈어요.
이 선수는 정말 승부욕이 대단하다는 걸요. 개인 기록보다 팀 성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였죠. 그날 밤 숙소에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늘 손흥민 어땠어? 믿을 수 없었어. 한 선수가 경기 전체를 저렇게 지배할 수 있다니. 프리킥만 잘 차는 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완벽했어. 모두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골 사냥꾼이 아니라 진정한 게임 체인저였다는 걸요. 그날 경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손흥민의 골이었지만 진짜 그의 클래스를 보여준 순간은 따로 있었어요. 전반 26분이었습니다. 델러스 선수가 박스 안에서 넘어지며 페널티킥이 선언됐어요. 순간 LAFC 선수들이 항의하기 시작했는데 손흥민만큼은 침착했습니다. VAR 판독이 시작됐고 몇 분 후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LAFC의 세르이 팔렌시아가 공을 먼저 걷어낸 게 확인되면서 판정이 정정된 거였죠. 휴, 다행이네.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인상적이었던 건 손흥민의 반응이었습니다. 항의하지도 흥분하지도 않고 그저 묵묵히 기다렸거든요. 저런 게 진짜 베테랑의 여유구나. 20년 넘게 최고 수준에서 뛰어온 경험이 느껴졌어요. 후반에는 더 억울한 상황들이 이어졌습니다. 후반 9분 손흥민의 슈팅이 혼전 상황을 만들어냈고 동료 홀링스헤드가 골을 넣었어요. LAFC 벤치와 팬들이 환호했지만 곧 VAR 판독이 시작됐습니다. 결과는 오프사이드. 골이 취소됐어요. 실망스러웠지만 리플레이를 보니 판정이 맞는 것 같았어요. 아주 미세한 차이였지만 오프사이드가 맞더라고요. 이때도 손흥민의 반응이 놀라웠어요. 분명히 아쉬웠을 텐데 동료들을 오히려 다독여주고 있었거든요. 괜찮아, 다시 만들면 돼. 그런 제스처를 보내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리려 했어요. 더 황당한 장면도 있었어요. 같은 후반 9분 손흥민의 슈팅이 상대 선수 팔에 맞은 것 같았거든요. 명백해 보이는 핸드볼이었는데 주심은 경기를 계속 진행시켰어요. 저건 페널티 아닌가? 주변에서 웅성거렸지만 VAR에서도 별다른 반응이 없었어요. 각도상 확실하지 않다고 판단한 모양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보통의 선수라면 심판에게 항의하거나 짜증을 낼 법한데 손흥민은 전혀 그런 기색을 보이지 않았어요. 역시 다르네. 그의 멘탈 관리 능력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이런 판정들은 경기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더욱 그렇죠. 선수들이 위축되기 시작하면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경기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손흥민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판정에 불만을 품기보다는 실력으로 상황을 뒤집으려 했던 거죠. 후반 15분 그 역습 장면이 대표적이었어요. 공을 잡자마자 폭발적인 스피드로 상대 수비 라인을 뚫고 들어갔거든요. 마치 판정이 억울하면 골로 답하겠다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결국 크로스까지 성공시켰지만 동료가 마무리하지 못해서 아쉬웠죠. 하지만 그 의지만큼은 충분히 전달됐어요. 후반 막판에도 계속해서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페널티 박스 오른쪽을 파고들며 직접 슈팅을 시도했는데 수비벽에 막혔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구나. 90분 내내 같은 강도를 유지하는 모습이 정말 대단했어요. 경기가 끝나고 나서 동료들과 악수를 나누는 손흥민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런 선수가 있으면 팀 분위기가 얼마나 좋아질까 하고요. 승부욕은 강하지만 감정적이지 않고 자신의 플레이에는 완벽주의자지만 동료들에게는 관대하고 이런 선수가 진짜 리더가 아닐까 싶었어요. 인터뷰에서도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났어요. 오늘 몇 가지 아쉬운 판정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자의 질문에 손흥민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축구는 그런 거예요. 때로는 운이 따르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런 걸 탓하기보다는 다음 기회에 더 확실하게 만들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프로다운 답변이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첫 골을 넣어서 기쁘지만 팀이 승리하지 못한 게 가장 아쉽습니다. 다음 경기에서는 반드시 승점 3점을 가져오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확신이 들었어요. 이 선수는 정말 특별하다는 걸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미국인 동료가 물어봤어요. 손흥민이라는 선수, 항상 저렇게 침착한가? 글쎄, 오늘 처음 본 거라서. 하지만 저 정도 경험이 있으면 그럴만하지 않을까? 정말 인상적이었어.
저런 상황에서도 팀을 먼저 생각하다니. 맞는 말이었어요. 손흥민은 그날 단순히 골을 넣은 선수가 아니라 진정한 프로페셔널이 무엇인지 보여준 선수였습니다. 경기가 끝난 지 몇 시간도 안 돼서 제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스페인에 있는 동료들부터 연락이 오더라고요. 라몬, 손흥민 프리킥 봤어? 미쳤어. 저런 킥을 숨기고 있었다니. 우리가 놓친 게 아니라 토트넘이 놓친 거였네. 모두가 그 프리킥 영상을 봤더라고요. MLS 공식 SNS에 올라온 영상이 순식간에 퍼져나갔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유럽 언론들을 확인해 봤더니 정말 놀라웠어요. 영국 스카이 스포츠에서는 손흥민의 멋진 프리킥쇼, 스퍼스가 놓친 걸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더라고요. 토트넘이 무엇을 놓쳤는지 보여주는 골이라는 거였죠. BBC도 마찬가지였어요. 몇 년 전에 가져갔어야 했던 프리킥이라며 왜 이런 킥을 몇 년 전부터 보지 못했는지 아쉬워했습니다. 더 재미있었던 건 이탈리아와 독일 언론들의 반응이었어요.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는 손은 MLS에서 그의 클래스를 증명했다 라고 했고, 빌트는 케인은 왜 그런 프리킥을 날리지 않았을까 라며 케인을 직접 거명하기도 했어요. 유럽 전체가 관심을 갖고 있구나. 정말 신기했어요. MLS 경기 하나가 이렇게까지 화제가 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가장 뜨거운 반응은 영국에서 나왔습니다. 토트넘 팬들의 반응이 특히 격렬했어요. 레딧의 토트넘 커뮤니티를 보니까 완전히 난리가 났더라고요. 케인이 10년간 프리킥을 독차지했는데 정작 넣은 골은 한두 개뿐이야. 손흥민은 국가대표팀에서만 몇 개를 넣었는데 왜 클럽에서는 못 찼지? 정말 답답했었어. 연습에서는 항상 잘 찼다고 들었는데. 분노와 아쉬움이 뒤섞인 반응들이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댓글이 하나 있었는데, 선을 사랑하고 그의 멋진 골을 볼 수 있어서 기쁘지만 이런 게시물은 이제 그만 올렸으면 좋겠어. 이미 새로운 길로 나아간 선수니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해야지. 그런 성숙한 반응도 있었죠. 하지만 대부분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케인이 프리킥 차려고 고집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많이 볼 수 있었던 골이야. 해리는 바이엘은 세 번째 시즌인데도 아직도 이 게시판에서 오르내리고 있어. 혹시 해리는 괜찮은데 손은 안 된다는 거야?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느꼈어요. 팬들도 그동안 얼마나 답답했을까 하고요. 미국 현지 반응은 또 달랐어요. ESPN에서는 MLS가 월드클래스를 얻은 순간이라며 손흥민의 프리킥을 리그의 수준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다뤘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MBC 로스앤젤레스의 보도였어요. 손흥민의 프리킥은 골대 왼쪽 상단 모서리를 그대로 뚫었다. 골키퍼는 막을 기회조차 없었다. LAFC 팬들은 열광했고 댈러스 팬들조차 경악하면서 손흥민의 프리킥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현장에 있었던 저로서는 정말 정확한 묘사였어요. MLS 공식 홈페이지도 대대적으로 다뤘습니다. 손흥민이 MLS에서 빠르게 자신의 기량을 입증했다. 토트넘의 레전드인 손흥민은 구단 역대 최고 이적료를 기록하며 LAFC에 입단했고 월드클래스 프리킥으로 자신이 LAFC에 입성했다는 것을 알렸다. 심지어 대한민국과 토트넘의 레전드가 멋진 MLS 데뷔골을 터뜨렸다고까지 표현했어요. 하지만 가장 재미있었던 반응은 독일에서 나왔습니다. 바이에른 뮌헨 팬들 사이에서 이런 댓글이 화제가 됐더라고요. 케인은 우리 와서 골은 많이 넣지만 프리킥은 여전히 못 차잖아. 손흥민이었으면 어땠을까? 물론 농담이었겠지만 어느 정도 진심도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프랑스 르몽드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MLS로의 이적은 손흥민에게 새로운 자유를 줬다. 유럽에서는 보지 못했던 그의 또 다른 면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정말 적절한 분석이었어요. 한국 언론들의 반응은 말할 것도 없었죠. 모든 스포츠 뉴스에 톱을 장식했고 심지어 일반 뉴스에도 나왔더라고요. 손흥민 환상 프리킥으로 MLS 데뷔골. 토트넘에서 보지 못했던 손흥민의 진짜 모습. 이런 제목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특히 한 기사가 인상적이었는데 손흥민이 합류한 뒤 LAFC는 3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하며 리그 4위로 도약했다. 이는 구단이 4년 연속 MLS컵 플레이오프 홈 어드밴티지를 확보할 수 있는 위치다. 개인의 활약이 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었어요. 며칠 뒤에는
축구 전문 분석 사이트들에서도 다뤄지기 시작했습니다. 스태스범에서는 손흥민의 프리킥을 기술적으로 분석한 기사를 냈어요. 공의 회전 속도, 궤적의 변화, 골키퍼의 반응 시간까지 모든 걸 데이터로 분석했더라고요. 결론은 거의 막을 수 없는 완벽한 프리킥이었습니다. 더 애슬레틱에서는 더 깊이 있는 분석을 했어요. 손흥민의 MLS 이적은 단순한 은퇴 준비가 아니다. 그는 여전히 월드클래스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으며 오히려 새로운 환경에서 더 자유롭게 뛰고 있다. 정말 정확한 평가였어요. 유튜브에서는 그 프리킥 영상이 며칠 만에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댓글들도 정말 다양했어요. 토트넘은 왜 그에게 프리킥을 허용하지 않았나요? 소니에게 자유를 주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MLS가 방금 세계적인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전 세계 축구 팬들이 주목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트위터에서는 해시태그 SONFREKICK 해시태그가 트렌딩에 올랐고 심지어 다른 스포츠 선수들도 리트윗하기 시작했어요. NBA 선수 중에서도 몇 명이 말도 안 되는 고래이라며 반응을 보였고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들도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파급력이네. 스포츠를 초월한 관심이었어요. 일주일 후 스페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동료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번 연수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야? 당연히 손흥민 프리킥이지. 정말 잊을 수 없을 것 같아. 맞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도 그런 선수를 놓쳤을 수도 있잖아. 무슨 말이야? 우리 팀에도 숨겨진 재능을 가진 선수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야. 시스템 때문에 발휘하지 못하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손흥민의 프리킥이 단순히 한 골의 의미를 넘어서 축구계 전체에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의 중요성, 그리고 선입견 없이 선수를 바라보는 시각의 필요성. 손흥민은 33세의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선택했고 그 선택이 옳았다는 걸 전 세계에 보여준 거였어요. 스페인으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때 일이 생생해요. 세비야의 훈련장에서 젊은 골키퍼들을 가르치면서도 자꾸만 그날의 손흥민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프리킥 수비 훈련을 할 때마다 그랬어요. 코치님, 프리킥은 어떻게 막아야 해요? 제자 중 하나가 물어봤을 때 문득 멈칫했어요. 22년간 늘 같은 답을 해왔거든요. 프리킥은 90% 골키퍼가 막는다. 각도를 잘 재고 벽의 위치를 정확히 지시하고 예측해서 움직이면 돼. 하지만 그날 이후로는 그 말이 쉽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아니, 어떤 프리킥은 골키퍼가 막을 수 없다. 그렇게 중얼거리고는 깜짝 놀랐어요.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코치님, 무슨 말씀이세요? 아, 아니야. 일반적으로는 막을 수 있어. 하지만 말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손흥민의 그 프리킥을 직접 본 사람이 아니라면 이해하기 어려울 테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저는 평생을 골키퍼 코치로 살아왔습니다. 세계 최고의 키퍼들과 함께 일했고 수많은 프리킥 상황을 분석했죠. 그래서 항상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어요. 좋은 골키퍼라면 대부분의 프리킥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손흥민의 그 킥을 본 후로는 그 확신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 훈련에서 실험을 해봤어요. 오늘은 특별한 프리킥 훈련을 해보자. 25m 거리에 공을 놓고 우리 팀 최고의 프리킥 키커에게 손흥민의 그 궤적을 재현해보라고 했어요. 10번, 20번, 50번. 아무리 해도 그런 킥은 나오지 않았어요. 기술적으로는 이해했습니다. 발목의 각도, 임팩트 타이밍, 공의 회전. 이론상으로는 가능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걸 실제로 구현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였어요. 정말 특별한 선수였구나. 그제야 확실히 알았습니다. 며칠 후 바르셀로나에 있는 옛 동료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라몬, 손흥민 영상 봤어? 당연히 봤지. 현장에서 직접 봤는 걸. 정말? 어땠어? 말로 설명하기 어려워. 직접 봐야 믿을 것 같아. 그 정도야? 우리가 놓친 선수였나? 잠시 생각해봤어요. 손흥민이 바르셀로나에 왔다면 어땠을까? 그때도 저런 프리킥을 찰 수 있었을까? 글쎄, 아마 어려웠을 거야. 왜? 바르사에는 메시가 있었잖아.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말을 멈췄어요. 시스템의 문제였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선수라도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지 않으면 빛을 보기 어려워요. 특히 프리킥 같은 경우에는 더욱 그렇죠. 한 팀에 한 명의 전담 키커밖에 필요 없으니까 나머지 선수들의 능력은 묻힐 수밖에 없어요. 토트넘도 마찬가지였겠네. 케인이라는 절대적 존재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건 단순히 손흥민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지난 20년간 제가 만난 선수들 중에도 숨겨진 재능을 가진 이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시스템과 서열 때문에 기회를 얻지 못했던 거죠. 내가 놓친 선수들이 얼마나 될까?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일주일 후 레알 마드리드에서 강의 요청이 왔어요. 젊은 코치들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였죠. 주제는 골키퍼 코칭의 진화였는데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손흥민 이야기가 들어갔어요. 여러분은 완벽한 프리킥을 본 적이 있나요? 젊은 코치들이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최근에 그런 킥을 봤습니다. 한국의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찬 프리킥이었어요. 그리고 그날의 경험을 자세히 들려줬습니다. 킥의 궤적, 골키퍼의 무력감, 그리고 제가 느꼈던 충격까지. 그래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프리킥도 사실은 키커의 능력에 따라 막을 수 없는 킥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한 코치가 손을 들었어요. 그럼 그런 킥은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좋은 질문이었어요. 저도 한 달 동안 고민했던 문제였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완벽한 대비책은 없습니다. 다만 그런 선수가 상대편에 있다는 걸 인정하고 애초에 프리킥 상황을 주지 않는 게 최선이죠. 그럼 모든 프리킥을 막을 수 있다는 기존 이론은 틀린 건가요? 또 다른 질문이었어요. 틀렸다기보다는 불완전했다고 해야겠네요. 99%의 프리킥은 막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나머지 1%, 정말 특별한 선수들의 킥은 말을 잠시 멈췄어요. 골키퍼도 감탄할 수밖에 없는 킥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해요. 세미나가 끝나고 몇몇 코치들이 개별적으로 찾아왔어요. 정말 그렇게 대단한 킥이었나요? 네. 제가 22년간 봐온 것 중에서 가장 완벽한 프리킥이었어요. 혹시 영상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함께 영상을 봤어요. 아무리 봐도 경이로웠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왜 토트넘에서는 이런 킥을 보지 못했을까요? 시스템의 문제겠죠. 그리고 아마도 우리 모두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편견이요? 손흥민을 골 득점자로만 봤던 거죠. 프리킥 키커로서의 가능성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오래된 노트를 꺼냈어요. 제가 지금까지 코칭하면서 적어온 메모들이었죠. 한 페이지를 넘기다가 2019년 날짜가 적힌 부분을 발견했어요. 손흥민, 숨겨진 프리킥 능력자. 그때 제가 직접 적은 메모였습니다. 결국 내 예상이 맞았구나. 하지만 동시에 아쉬움도 들었어요. 그때 더 확신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말했더라면, 토트넘 코칭 스태프에게 연락을 했더라면, 물론 소용없었을 겁니다. 외부 코치의 의견을 듣고 전술을 바꿀 팀은 없으니까요. 마지막 페이지에 새로운 메모를 적었어요. 2025년 8월 24일. 손흥민이 증명했다. 숨겨진 재능은 언젠가 빛을 본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환경이 바뀌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습니다. 진정한 월드클래스는 어디서든 월드클래스다. 노트를 덮으며 생각했어요. 손흥민의 이 프리킥이 제게 준 가장 큰 교훈은 뭘까? 겸손함이었습니다. 22년간 쌓아온 경험과 자신감이 한순간에 흔들렸거든요. 하지만 그게 나쁜 일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나은 코치가 되는 계기가 됐죠. 앞으로는 선수들을 더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들 각자가 가진 숨겨진 재능을 찾아내고 그걸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코치의 역할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손흥민의 프리킥은 단순한 한 골이 아니었습니다. 축구계 전체에 던지는 메시지였고 저 같은 늙은 코치에게는 새로운 깨달음을 주는 선물이었어요. 그리고 확신합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감동을 드렸다면 좋겠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실 수 있었다면 더욱 기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